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고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강도가 세고 체력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간혹 즐거운 에피소드도 있는데 유럽을 다녀오면서 탑승객 중에 한 남자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신물이 있어서 찾아주다가 알게 되었는데 훗날 제 남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훈남에 능력도 있어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귀면서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결혼할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는데 만남이 계속될수록 정은 쌓이고 감정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자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직장이 강남에 있어 비싼 집을 감당하는 게 둘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반씩 보태서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고 부유한 저희 집에서는 남친이 마음은 들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제 예물을 다이아몬드 세트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흔쾌히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반지를 남친 예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허세도 있으시고 깐깐해서 전 속상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건데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는 연차를 맞추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고 제가 승무원이다 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이를 일찍 가졌냐며 타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섭섭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낫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 속물근성도 보이고 남편에게 짜증을 심하게 내면서 처음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혼이고 이런 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한 건데 남편은 더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사실 자기도 신혼을 즐기다가 2년 후에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럼 피임이라도 알아서 하든가. 둘 다 서툴렀기도 했고 저도 휴직을 하고 싶진 않아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며칠간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알았죠.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대체 저런 남자를 왜 내가 좋아했을까 후회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허세가 심하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소비 습관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집에 카드덱은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본인한테 쓰는 겁니다. 둘의 급여를 합치면 600만 원이었는데 그중 아파트를 얻느라 남편이 1억을 대출받아서 그걸 갚아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했거든요. 소비하는 내역은 황당한 것도 많았어요. 술값이 제일 많이, 그 다음으로는 옷을 꼭 백화점에서 사고 구두고 명품이 아니면 신지도 않았어요. 저도 면세점을 자주 다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검소한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제가 쓰는 돈은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100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써서 보여주며 앞으로 1억이라는 대출을 갚으려면 소비를 좀 줄여야 하지 않냐고 하자 집값이 올라서 그 정도 소비는 괜찮다며 절 나무라는 거예요. 솔직히 차도 외제차를 꼭 고집해서 결혼하면서 멀쩡한 차를 바꿨는데 그 할부금도 매달 50만 원이나 내야 했어요.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났고 제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의 수입과 처가가 부유한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전 임신을 해서 예민한 것도 있었지만 대책 없이 돈을 쓰는 남편이나 저를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애 때는 그렇게나 자상했던 남자가 저에게 짜증과 폭언을 일삼는데 정말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타먹을 정도로 점점 둘의 관계는 나빠져 갔습니다.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이제 뭐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제 동창이 다니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회사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폭탄이 눈앞에서 떨어진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진짜냐고 물었더니 몰래 사진 찍은 것도 전송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확실했어요. 그날 밤부터 아랫배가 묵직하고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그날 밤 119를 불러서 실려갔고 아기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정신적 충격과 남편이 저 모르게 딴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온 트라우마는 엄청났습니다. 죽음보다 더했어요. 늦게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주며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말하는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그 사진 속의 그 남자가 맞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줬어요. 오늘도 또 만나고 있더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지 망설여진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치가 떨려서 결혼 예물 세트를 다 처분하려고 주얼리샵에 갔는데 전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같이 고르고 왔는데 계산은 시어머니가 했고 세팅만 그대로고 안에 보석은 다 큐백이었던 거예요. 차액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서 썼을 테고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머리가 둔한 건지 여자에게 워낙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의 소비 성향과 외도 사실, 시어머니의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녀의 원룸은 아지트로 만들어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공사 법무팀 직원의 소개로 승률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했고 그 덕에 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다 부인하고 제가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를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증거는 명확했고 아무리 잡아떼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독하게 치고 나올 줄은 몰랐겠죠. 아이를 잃은 슬픔에 남편의 외도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불을 만들어주었으니까요. 복수심이 저절로 터져나와서 제 손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반성이란 게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완벽한 저의 승소로 끝났고 재산 분할은 제가 혼수로 해온 아파트 전세금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절반을 받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나중에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해서 도합 3억 원을 제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에서 둘 다 징계를 받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다고 들었고요. 아마 시어머니 눈에는 피눈물이 났겠죠. 전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전 휴직을 마치고 제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승무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이혼에 대해 끔찍한 기억이 남아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실을 다 알고 위로해주면서 절 아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어주며 예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좋지만 인성도 좋아서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해서 주말에는 같이 가까운 곳을 여행하면서 힐링을 합니다.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이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잔잔한 일상을 살아낼 생각입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심리상담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